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매일매일을 소중히 여기는데요. 한 해의 운을 좋게 만들기 위해서는 더욱 중요한 날이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막힌 것 같았던 금전 흐름이 속 시원하게 뻥 뚫리고 재물복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인생에서는 운을 받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시기가 있습니다. 이날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내가 가진 금전운을 크게 키울 수 있지요. 그렇다면 이것은 어떤 날일까요? 바로 돌아오는 4월 5일인 한식날입니다. 오는 4월 5일 한식은 봄에 위치한 중요한 명절로 자연의 양기가 강하게 흐르는 시기인데요. 양기는 긍정적이고 활발한 에너지로 금전운과 밀접한 관련이 있지요. 그래서 한식날은 번영을 기원하는 날로 여겨집니다. 또한 이날은 농작물이 잘 자라기를 기원하는 날로도 알려져 있는데요. 농작물의 풍요는 곧 금전적 풍요와도 연결되기에 가정의 번영에 큰 영향을 줍니다. 오늘은 4월 5일 다가오는 한식에 재물운과 좋은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절대 먹으면 안 되는 음식은 물론 먹어야 할 음식과 해야 할 것들에 대해 전해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모르셔서 복을 잡지 못하여 아쉬운 경우가 생기는데요. 오늘 영상에서는 일상에서 쉽고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것들을 전해드릴 테니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셔서 꼭 이날만은 이것들을 실천하여 여러분의 재물운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따뜻한 댓글은 언제나 큰 힘이 됩니다. 예로부터 한식날은 우리 조상들에게 매우 중요한 명절이었습니다. 한식은 4월 5일 전후로 겨울의 추위가 끝나고 봄이 완전히 도래한 시점에 맞춰진 날인데요. 한식날은 춘분이라는 절기와 밀접하게 연관이 있어 농사의 시작을 알리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농사는 재물을 상징했고 금전운과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었는데요. 농사 시작 전에 조상들에게 복을 빌고 좋은 수확을 기원하는 날이 바로 한식날이지요. 특히 이날은 금전운을 위해서 절대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들이 있었고 봄에 심은 곡식들이 잘 자라길 바라는 마음에서 여러 가지 음식을 준비해 제사를 지낸 후 먹었지요. 한식에는 절대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이 있는데요. 먼저 불과 관련된 음식, 예를 들면 불로 직접 구운 음식들은 피해 주었고 금기시되었습니다. 이런 음식을 피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실 우리가 일상적으로 구운 음식, 불로 직접 구운 고기나 생선 등을 먹을 때는 식감도 좋고 맛도 뛰어나지요. 그런데 한식날에는 그걸 피하는 것이 전통적으로 중요하다고 여겨지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불의 기운과 관련이 있습니다. 과거 우리 조상님들은 이 시기에 불의 기운이 지나치게 강하면 몸과 마음의 균형이 깨진다고 하셨지요. 불은 뜨겁고 강한 에너지를 발산하는데 이러한 기운이 한식날에는 오히려 몸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준다고 하였는데요. 이제 봄이 되어 여름으로 향하면서 따뜻한 기운과 양기가 강한 시기인데 여기에 너무 지나치게 더운 느낌이 추가되면 기운이 충돌하여 좋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기운이 충돌하고 조화가 깨지게 되면 운의 흐름도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고 원활히 순환하기 어렵지요. 그렇게 되면 자연스레 재물의 흐름도 좋지 않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강한 열기를 담은 음식을 피하고 대신 몸에 부담을 주지 않는 음식을 선택하셨지요. 이렇게 음식을 지켜 먹는 것은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건강과 자연의 흐름을 따르는 중요한 문화적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한식날에 절대 먹지 말아야 할 음식 두 번째는 바로 튀김류인데요. 튀김 요리 역시 요즘은 집에서 많이들 즐기실 텐데요. 한식날에는 조금 멀리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음식 역시 불을 사용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앞서 구운 음식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불의 기운이 너무 강하면 기운과 몸에 좋지 않다고 말씀드렸지요. 튀김 역시 그 원리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튀김을 만들 때 사용하는 기름의 온도는 정말 높습니다. 이런 강력한 불의 기운이 한식날의 정신과 맞지 않는 것인데요. 한식날은 자연의 순리와 조화를 이루는 날로 너무 뜨겁고 강한 불을 사용해서 만든 음식은 자제했습니다. 재물운을 좋게 만들기 위해서 한식날에 절대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있는데요. 한식에는 절대 과식하지 말고 단촐한 음식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로부터 한식날은 많은 음식을 차려서 드시는 날이 아니며 화려하거나 요란한 음식을 먹는 날도 아니었지요. 사실 이날은 자제하고 경건하게 보내야 하는 날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외식도 가능하면 자제하고 집에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집에서라도 이날만큼은 음식을 적당히 먹는 것이 가장 좋다고 할 수 있지요. 무엇보다 한식날은 다른 명절들과는 다르게 많이 먹는 것보다 자제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 날인데요. 다른 명절에는 보통 평소보다 더 많은 음식을 먹고 화려한 음식들을 차려놓지만 한식날에는 오히려 평소보다는 조금 덜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음식을 아끼는 것이 아니라 그날의 의미와도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식날은 엄숙하고 경건한 의미를 가진 날이기 때문입니다. 이 날은 한 해의 건강과 풍요를 기원하는 날이기에 너무 많은 음식을 차려놓고 먹는다면 오히려 그 의미를 흐리게 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과식은 우리 몸에 부담을 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조급해지게 만들고 어지러워지기 쉽도록 합니다. 그래서 한식날만큼은 자제하는 마음, 경건한 마음으로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지요. 혹시 술자리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실 이날은 술을 피하는 것도 좋습니다. 물론 특별한 이유로 가야 할 모임이 있다면 가는 것이야 할 수 있지만 한식날에는 되도록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식에는 더 큰 복과 운을 얻기 위한 날이기 때문이지요. 무엇보다 과도한 음주나 화려한 모임은 재물복을 얻는데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다가오는 5일 한식날에는 식사를 가볍고 소박하게 하세요. 과식은 피하고 자제하는 마음으로 보내도록 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한식날의 진정한 의미를 지키는 길이며 올 한해 재물복을 가득 얻을 수 있는 방법이지요. 그렇다면 한식날에는 대체 어떤 음식을 먹어야 할까요? 당연히 한식에도 먹으면 좋은 음식들이 있는데요. 한식날, 여러분은 어떤 음식을 떠올리시나요? 사실 우리 조상님들은 물론 많은 사람들이 전통적으로 쑥을 떠올립니다. 쑥은 한식날에 꼭 먹어야 하는 음식 중 하나로 여겨져 왔는데요. 왜 한식날에 쑥을 먹어야 할까요? 먼저 한식날에 쑥을 먹는 이유는 정화와 몸의 부정을 씻어낸다는 의미에서 시작합니다. 한식날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봄의 시작을 알리는 날로 겨울 동안 쌓였던 부정적인 기운을 물리치고 새로운 시작을 기념하는 날인데요. 쑥은 그 자체로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정화의 상징이었고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데 도움을 주는 식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한식날에는 쑥을 먹음으로써 몸과 마음을 정화하고 한 해를 건강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시작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었던 것이지요. 우리 조상님들은 한식날 쑥으로 어떤 음식을 해 드셨을까요? 한식날에 쑥을 이용한 대표적인 음식은 바로 쑥떡과 쑥국입니다. 쑥떡은 쑥의 향을 가득 담아 만든 떡으로 쑥의 상쾌한 맛과 건강함을 그대로 느낄 수 있는 전통적인 음식이었어요. 쑥을 쪄서 떡에 넣고 쑥의 색깔과 향을 그대로 담아내는 방식이었지요.
쑥떡을 먹으면서 조상님들은 봄의 기운을 느끼고 건강과 한 해의 재물복을 기원하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쑥국도 자주 드셨는데요. 쑥국은 쑥을 끓여 만든 국물로 쑥의 쌉쌀한 맛이 국물에 스며들어 맛을 냅니다. 쑥국을 먹으면서 조상님들은 봄의 새로움과 자연의 순환을 기렸고 몸을 가볍게 해주고 건강을 챙기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그러니 올해 한식에는 꼭 쑥을 이용한 음식 한 가지씩을 드셔보세요. 몸과 마음을 리프레시하고 봄철을 맞아 건강과 복을 함께 챙길 수 있을 것입니다. 한식날에 꼭 먹어야 할 음식이 있는데요. 바로 묵밥과 찬밥입니다. 한식날은 정화와 자제를 의미하는 날로 우리의 몸과 마음을 가볍게 하는데 초점을 맞추는 날인데요. 이날은 간단하고 소박한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묵밥은 가벼운 국물과 묵을 넣고 비벼 먹는 음식인데요. 그 맛이 자극적이지 않아서 한식날의 의미에 잘 맞습니다. 묵은 전통적으로 정화와 건강을 상징하는 음식으로 여겨졌지요. 그리고 묵을 만드는 재료는 주로 녹두나 콩인데 이는 단백질이 풍부하면서도 소화가 잘 되는 장점이 있어 한식날처럼 몸을 가볍게 해야 하는 날에 딱 적합한 음식이지요. 그래서 한식날 묵밥을 먹는다는 것은 자극적인 음식을 피하고 몸에 부담을 주지 않으며 한 해의 건강과 풍요를 기원할 수 있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묵의 쫄깃한 식감과 맑은 국물로 좋지 않은 운은 물론 평소의 피로와 노폐물을 씻어내 보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한식날에는 찬밥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왜 찬밥일까요? 그 이유는 찬밥은 뜨거운 음식처럼 강렬한 불의 기운을 사용하지 않아서입니다. 일반적으로 풍요를 위한 밥상에서는 따뜻하고 뜨거운 밥을 선호하는데요. 유일하게 우리 조상님들께서도 한식날에는 뜨거운 밥보다 차가운 밥을 택하셨지요. 이날 먹는 차가운 밥은 부담 없이 먹을 수 있어 한식날의 정신과 잘 맞는 음식이었습니다. 다가오는 한식날, 묵밥이나 찬밥을 준비하여 한 해의 건강과 풍요를 기원하며 소박하고 정갈한 식사를 즐겨보세요. 돈복이 여러분의 가정으로 흘러들어올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한식날, 나물류는 매우 중요한 음식으로 여겨지는데요. 한식날의 음식 중 나물 무침이 필수적인 이유는 건강과 돈복, 그리고 좋은 운을 기원하는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한식날은 봄의 시작을 알리는 날로 새로운 시작과 자연의 순환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우리 조상님들은 이날을 맞아 봄에 자생하는 다양한 나물을 먹으며 자연과의 조화와 건강을 기원하셨지요. 이때 먹는 제철 나물은 단순히 맛있는 음식이 아니라 건강을 지키고 복을 부르는 중요한 식재료로 여겨졌습니다. 먼저 나물은 그 자체로 건강에 매우 좋은 음식입니다. 봄철에 자주 자생하는 나물들은 대부분 비타민, 미네랄, 섬유질이 풍부하지요. 취나물, 미나리, 고사리, 돌나물, 참나물 등 다양한 나물들은 몸의 면역력을 높이고 소화를 돕고 체내 노폐물을 배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섬유질이 풍부한 나물은 소화를 원활하게 합니다. 그러니 한식날 나물 무침을 먹는 것은 봄의 새로운 기운을 몸에 받아들여 건강을 유지하고 강화하는 의도가 담긴 것입니다. 한식날에 나물을 먹는 것은 단순한 건강을 넘어서 복을 기원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우리 조상님들은 나물을 먹을 때 그 다양한 색깔과 형태가 부와 번영을 상징한다고 하셨는데요. 예를 들어 제철 미나리는 불을 상징한다고 여겼습니다. 미나리는 봄의 시작을 알리는 식물이기도 하고 밝은 초록색을 띠어 금전운과 번창을 기원하는 의미가 담겨 있지요. 또한 고사리는
건강과 장수, 돈복을 기원하는 식물로 여겨졌습니다. 고사리는 그 튼튼한 줄기가 재물과 지속적인 복을 상징한다고 하였지요. 이런 이유로 한식날에는 다양한 나무를 무쳐 먹으며 복과 건강을 기원했던 것입니다. 또한 나물의 씁쓸한 맛은 어려움을 이겨내는 힘을 준다고 하였는데요. 그래서 나물 무침을 먹으면서 사람들은 인생에서 고난을 이겨내고 결국엔 자신에게 찾아올 복을 맞이하는 의미를 되새겼지요. 다음으로 한식날에는 식혜를 꼭 먹어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식혜는 발효된 밥과 물엿을 섞어 만든 전통적인 음료로 그 맛은 달콤하고 상큼합니다. 그런데 이 식혜에 들어있는 밥알은 단순히 음식의 일부가 아니라 매우 중요한 상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식혜에 들어있는 밥알은 재물과 복을 상징하는 요소로 여겨졌는데요. 그 이유는 밥알 하나하나가 씨앗처럼 복을 키워주는 존재로 인식되었기 때문입니다. 밥알이 물속에서 발효되는 과정은 자연의 순환과 번영을 의미하며 한 해에 풍요롭고 기운 넘치는 한 해를 기원하는 상징으로 여겼지요. 밥알이 식혜 안에서 부풀어 오르는 모습은 복이 불어나고 재물이 쌓이는 모습을 상징하기에 한식날에 식혜를 마시면 그 해의 돈복과 풍요를 기원한다고 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식혜의 달콤한 맛은 행운과 복을 부르는 맛으로 여겨졌습니다. 발효된 밥알이 물엿과 어우러져 달콤한 음료를 만들면 그 맛이 마치 운이 달콤하게 술술 풀려가는 느낌을 주기 때문입니다. 이런 식혜를 가족과 함께 나누어 먹을 때 복이 온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님들은 한식날에 식혜를 마시면서 한 해의 복과 행운이 가족에게 돌아오기를 기원하셨지요. 이번 한식날 달콤하고 기운 넘치는 식혜를 먹으며 우리도 올해의 재물과 건강을 기원해 보면 어떨까요? 먹는 것 이외에도 한식날에는 절대 금기시되는 행동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식날에는 이사를 피해야 한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과거에는 이사를 할 때 한식날을 꼭 피하는 것이 전통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사를 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일이었지만 한식날만큼은 절대로 이사를 하면 안 된다고 하였지요. 물론 요즘은 이사가 매우 흔한 일이어서 이것을 지키기 어려운 경우가 많겠지만 여전히 한식날에 이사를 하면 앞으로의 길이 막힌다고 하니 날짜를 선택할 수 있다면 이 점을 꼭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어쩔 수 없이 한식날에 이사를 하신다면 미리 밥솥과 옷은 그 집에 전날 가져다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사 가기 전에 떠나는 집을 정말 깨끗하게 청소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 나쁜 일이 일어나는 것을 최대한 막을 수 있으니 미리 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한식날에는 인생의 중요한 행사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혼식이나 약혼식과 같은 큰 이벤트는 이날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여러분, 설날이나 추석 같은 큰 명절에 결혼식을 올리는 분 계신가요? 없으실 것입니다. 한식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애로부터 이날은 특별한 행사나 축하를 피해야 하는 날로 여겨졌지요. 무엇보다 한식날은 양기가 가장 강한 날로 돌아가신 분들이 이날에는 활동을 할 수 없다고 하지요. 그래서 이날은 돌아가신 조상님들이 잔치에 방문하기 어렵지요. 물론 올해 한식날이 토요일이라 이미 결혼식을 예약하신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결혼식과 같이 준비가 필요한 행사는 일정을 미루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 한식날에 이러한 중요한 행사를 올려야 한다면 전날 조상님들께 꼭 감사하는 마음을 전하고 한식날에 하게 되어 죄송하다는 마음을 꼭 전하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허락과 양해를 구하고 그 마음을 기리며 하루를 보내는 것이지요. 그런가 하면
부동산 계약이나 중요한 거래를 고려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사실 한식날에는 계약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날은 문서상의 계약을 체결하는 날이 아닙니다. 비슷하게 개업식을 하는 것도 좋은 것은 아니지요. 예로부터 한식날에 계약을 하면 결과가 좋지 않다는 말이 있는데요. 물론 이런 건 단순한 미신일 뿐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과거 우리 조상님들은 한식날에 이런 행동은 금기시하였습니다. 그러니 계약이 있을 경우 가능하면 한식날을 피하고 그 다음 날로 미루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금전과 관련된 정말 중요한 계약이라면 꼭 유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따뜻한 봄철이 되니 우리 조상님들을 뵈러 성묘 가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산소에 가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이날 산소에 갈 때는 절대로 불과 관련된 소품은 지니고 가지 마세요. 한식날에는 이런 물건을 들고 가면 안 됩니다. 물론 요즘은 산불 문제로 더더욱 조심해야겠지만, 담배를 피우시는 분이라도 이날만큼은 절대 산에 이런 물건 가져가지 않도록 지켜주세요. 한식날은 불을 피우지 않는 날로 여겨졌고, 이를 깨닫고 지키는 것이 한 해 동안 불행 없이 지내는 비결입니다. 벌써 4월이 다가와 엄연한 봄이 되었는데요. 봄이 되면 풍요로운 기운이 가득하지요. 그러니 오는 한식날에 지켜야 할 것들을 지키셔서 여러분의 인생에도 풍요가 가득하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분들에게도 전해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원하는 소망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 분 한 분 마음을 담아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인생길잡이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따뜻한 댓글은 항상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